일단 건축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 목차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몇 가지만 보면 되니까 목차에서는 일단 뺐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라는 걸 볼 겁니다. 적용 대상물. 그래서 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대지 건축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두 번째 건물은 어디다 짓죠? 땅 아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따로 대지라고 합니다. 모든 토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건축법은 첫 번째 대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축 설비라고 해서 뭐 승강기, 피레침, 국기 계양대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옹벽이라든지 담장,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들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공작물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행위.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에는 크게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치는 거겠죠.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뭐 허가 받거나 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을 하는 수선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자,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인데 이 학원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음식점 이런 걸로. 음식점은 다 이종근생이니까 일단 말고 학원 건물을 뭐 여기다가 교회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종교시설 같은 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럴 때는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음식점들이 주택가 곳곳에 이렇게 막 맛집이 몇 개 들어오면서 그 골목이 되게 유명해지고 핫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뭐 뒷집에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막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음식점이나 차려볼까 하는 겁니다. 원래 주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음식점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요거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적용 대상물에다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어떤 규제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허가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건축법에서는 요거 건축 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조금 작거나 경미한 건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권자와 협의한다라고 해서 이걸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설 건축물인데 이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받고 짓는 건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건물을 크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중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크게는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든 신고든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 이 뒤에는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들이 나옵니다. 자, 건물은 아까 대지에다 짓는다라고 했죠? 그럼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면보다 대지는 낮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손괴되지 않도록 옹벽 등 필요한 조치 같은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이 있고, 그다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그 대지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경 의무.
그다음에 나중에 공개공지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거 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요. 도로. 자, 이 도로라는 건 밖에 나가보면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들은 국계법에 의해서 지정될 수도 있고 뭐 도로법, 사도법,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도로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도로가 있는데 그건 국계법에 의해 지정됐을 수도 있고 사도법, 도로법에 의해서 각종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법에서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요건, 이런 요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밖에 나가보면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근데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약간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물은 없죠.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건 요 선까지만 건물 짓고 요 안쪽으로 짓는 건 괜찮지만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마라고 하는 게 건축선. 이렇게 해서 건축 한계선 정도라고 부르는데 어디까지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때 이 중간에는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중간에 감리자가 감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원래 시험에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건축법이 되게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건축법은 막 지엽적인 것들까지 봐버리면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건축법은 좀 적당히 덜어내면서 수업을 할 거고 제가 수업 중에 이론 강의에서 안 하는 내용들이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보고 갔으면 하는 것들 몇 개만 좀 찍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나중에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건물이 완공이 되죠. 그럼 이걸 중개를 해야 돼요. 중개를 할 때는 건물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뭐 연면적 이런 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높이나 층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종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높이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럭 단위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이 건물이 이 대지가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빨리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철거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을 이행 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몇 가지 좀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총 7문제 중에 그래도 한 5문제 정도는 요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양을 늘려버리면은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희한한 문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최근 문제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적절히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축법이랑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법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뭐 이렇게 암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암기사항들은 뭐 문제풀이 하거나 이때 좀 문제 풀어보면서 틀려보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암기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암기 사항들은 머리에는 넣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일단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372페이지 보시면은 뭐 재정 목적은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법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대지라는 게 나오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랑 좀 순서가 많이 달라가지고 자 보면은 자 원칙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돼 있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거기 밑줄 할까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그러니까 372페이지죠.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는 거. 근데 예외해서 일부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원칙적으로 우리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여러분이 배우는 지적법 말하는 겁니다. 지적법. 그래서 자 지적법에서 지번을 부여하겠죠.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지번을 부여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 2번지 하나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 1번지, 2번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큰 건물 지을 때는 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 필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 요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1번지, 2번지, 하필이랑 하필. 이렇게 여러 필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 필지 일부, 요거 분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사례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경우들인지는 제가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지만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필지 요거 일부만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건축물 요게 시험에는 또 잘 나오는 거죠.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동그라미 할까요? 지붕과? 예. 그래서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을 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지붕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면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지붕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건물이 되기 위해서. 지붕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뭐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여기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 두 개 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물이다 그런 뜻입니까? 지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 있습니까? 네, 이거 건물이죠. 오늘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안 갔다 왔을려나? 주유소 같은 거? 주유소 같은 거.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뭐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에 보면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뒤에 쭉 밑줄 할까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뭐 공연장, 사무소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딱 밑에 아니면은 고가에다가 설치하는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저 종로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낙원상가 가보면은 밑에 그 낙원상가 밑에 보면은 막 차도가 있죠. 그 고가 위에 지어지는 상가들입니다. 그게 건물이다라는 거. 그 고가에 설치하는. 그 다음에 지하상가 같은 거. 지하상가 같은 것들도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죠. 그게 다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말씀드리는 요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래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해보는 겁니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다라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우리 책에는 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니까 그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그 다음에
핵심에서 축조 대상 공작물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사진이 잘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공작물인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작물입니다. 해서 뭐 안타깝지만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여기 있는데 보면은 옹벽이나 담장은 2m가 넘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높이 2m를 넘는이라고 돼 있죠. 넘는이라는 건 요거 초가입니다. 초가.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이런 것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됩니다. 외우는 거 뭐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이라든지 광고판, 우리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사과의 고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두 번째 그림에 고속도로 옆에 가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광고판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축조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높이 5m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같은 거. 그 다음에 높이 6m를 넘는 굴뚝 내지는 철탑이나 통신용 철탑. 5번에 있죠. 철탑, 통신용 철탑 거기만 밑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8m를 넘는 고가 수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걸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해서 여기 문제를 내보면은 높이 3m의 담장, 그 다음에 높이 5m의 광고탑, 그 다음에 높이 7m의 굴뚝, 그 다음에 높이 3m의 장식탑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은 옹벽이나 담장은 아까 얼마를 넘는이었죠. 2m를 넘는 맞고. 그다음에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4m를 넘는이었으니까 5m 맞고. 굴뚝은 아까 6m를 넘는이었습니다. 그럼 7m면 맞고. 그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m를 넘는 이었는데 3m는 안 넘으니까 이게 정답.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지금 보면은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그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죠. 탑들은 4m를 넘는. 근데 뒤에 광고탑, 광고판도 4m를 넘는. 그 다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그 다음에 굴뚝은 6m. 근데 탑은 탑인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철탑입니다. 철탑. 철로 된 탑들은 또 6m를 넘는. 위에 있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인데 철탑이나 통신용 철탑은 또 6m. 그 다음에 고가 수조는 8m. 이렇게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지하대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하대표. 그래서 7번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이거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높이 8m 거기 이하 동그라미 이하. 나머지는 싹 다 넘는데 요거 딱 하나만. 높이 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나 뭐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외벽이 없는 것. 그래서 지하대표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외울 건데 옹, 이, 광, 사, 탑, 사, 태, 오, 굴, 육, 철, 육, 고, 팔 이렇게 옹이, 광사, 탑사, 태오, 굴육, 철육, 고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옹이, 광사, 탑사, 태오, 굴육, 철육, 고팔 이거 계속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뭐 인문 과정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이런 것들 지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건축 설비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자, 뒤에는 가면은 몇 개가 나오는데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보면은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이런 것들을 건축 설비라고 합니다. 건축 설비.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거 건축법을 적용하는 적용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건물, 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뭐가 꼭 있어야 되죠?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그다음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건축 설비는 방금 읽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라는 게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도 4m를 넘는 등등등. 얘네들은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두 문제 따서 외우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5번에 그 가로 5번에 책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이게 좀 책의 순서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지하층이라는 게 나오죠. 지하층 한번 읽어보죠. 일단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일단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밑줄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밑줄. 자, 무슨 말인지 보면은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입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파란색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즉 빨간색 높이의 얼마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인 거. 이게 지하층입니다. 즉 땅 밑에 묻힌 부분이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파란색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 빨간색 높이 얼마죠? 2분의 1 이상인 거. 지금 여기는 평지죠. 그러니까 평균 높이가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지표면의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쪽이 높고 한쪽은 낮죠. 이럴 때는 평균 높이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저 높이 아니고 최고 높이 아니고 평균 높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다라는 거죠.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역시 빨간색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요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이걸 실제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쓰냐면 자, 이런 데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을 되게 높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표면을. 그럼 이쪽은 거의 땅 밑에 다 묻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림에 거의 1층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출입문을 내는 거. 지금 이 그림에는 출입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출입문을 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창문을 내거나. 그래 버리면은 이게 사실상 1층처럼 보이는 거죠. 1층처럼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이 돼버리면 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도 빼줍니다. 그러니까 위로 한 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하층이 돼버리면. 일부러 그러니까 이쪽을 성토를 하거나 아니면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쪽에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이걸 일부러 지하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사지에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뒤쪽에 있는 이런 건물들 경관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평균 높이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평균적으로 땅에 묻힌 부분이 더 많은 것들을 지하층 이렇게 부릅니다. 지하층. 나중에 나올 건데 층수라든지 연면적 계산할 때 뒤쪽에 나옵니다. 층수에는 지하층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이다. 그러면은 건축법에서는 그 건물은 10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계산할 때, 우리 용적률을 계산할 때 보면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연면적에는
이 지하층 면적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그만큼 더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연면제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층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죠? 평균 높이입니다. 그게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거. 그래서 묻힌 부분이 더 많은 건물, 요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거실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그냥 쉬는 공간, 그 거실, 소파 놓고 TV 놓고 이렇게 노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이건 보면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 우리 강의실 거실입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거실이라고 부릅니다. 거실. 즉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은 건축법에서는 싹 다 거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실뿐만 아니라 강의실도 거실이고 사무실도 거실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머무는 실, 그걸 거하는 실 줄여가지고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7번 별표하죠. 이건. 요거 외워야 됩니다. 주요 구조부. 그래서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주요 구조부. 요 6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옹이, 광사, 탑사, 태호, 굴육 이런 것들은 안 외워도 되는데 요 주요 구조부는 지금 외워야 됩니다. 내력 요 6가지. 보면은 옆에 그림보다 이게 더 보기 편하니까 이걸로 보죠. 자, 일단 내력벽은 요거. 이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닥은 여기 있는 바닥. 그 다음에 보라는 건 우리 한옥에서 대들보라는 거 있죠. 그 보자가 이 보자입니다. 그래서 보 이런 거. 이게 보입니다. 보. 그 다음에 지붕 틀이라는 건 여기. 지붕에는 지붕을 덮기 위한 재료를 위에 얹어야겠죠. 근데 이런 틀이 없으면 지붕 틀이 없으면 재료를 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지붕을 덮기 위한 재료를 얹기 위한 틀을 지붕 틀이라고 합니다. 지붕 틀. 그 다음에 주계단은 말 그대로 주계단.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부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해서 외워야 되는데 내, 기, 바, 보, 지, 주. 철수랑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랑 영희가. 이 철수가 바보입니다. 바보. 해서 철수는 영희랑 내기를 하면 바보라서 맨날 영희한테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이 6가지가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그래서 그 뒤에 다만이라고 돼 있죠.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서 문제가 쉽게 나올 때 다음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오답으로 나오는 게 그 다만 뒤에 있는 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들. 차양이 햇빛 가리겠죠.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 기둥은 주요 구조부지만 이 중간에 있는 작은 거, 사이 기둥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7층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최하층 바닥은 그 밑에 뭐 있죠? 땅이 있죠, 땅이. 그러니까 이런 주요 구조부들 없으면 건물 무너지는 건데 최하층 바닥은 그 밑에 땅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작은 보. 이런 보들은 주요 구조지만 요 중간에 뭐 작은 보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차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붕 앞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로 쳐내는 거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 계단은 주요 구조지만 밖에 있는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주요 구조부는 6가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요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8번에 건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용 행위입니다. 적용 행위.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를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신축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신축입니다. 그다음에 증축은 건물이 원래 여기 있는데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높이, 층수 뭐든지 간에 아무튼 커지면 증축입니다. 늘어나면. 그 다음에 개축이랑 재축인데 자 거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볼 거예요. 375페이지 핵심이라고 돼 있죠. 375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시면 파란색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2줄 내려와 가지고 해체 동그라미 그 한 장 넘어가야 되죠. 파란색 핵심에 있는 부분이죠. 개축에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2줄 내려와서 해체 동그라미 해체. 즉 여기 개축은 건물이 원래 있습니다. 이거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로 세워져야 됩니다.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종전 규모나 같거나 작게 짓는 거. 그 다음에 재축이라는 건 건축물이 천재지변을 그 밖에 재해로 멸실 동그라미 멸실. 역시 재축은 원래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역시 일단 종전규모 이하로 세워져야 됩니다. 해서 거기 밑에 보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연면적 합계는 밑줄 종전규모 이하, 동그라미 2번에 기역도 동수, 충수 및 높이가 모두 밑줄 종전규모 이하. 근데 사실은 재축은 종전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죠. 근데 개축이랑 재축의 차이는 개축은 종전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하죠? 해체하고 내가 직접 해체를 하고 새로 짓는 거죠. 근데 재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뭐 되죠?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짓는 걸 재축 이렇게 부릅니다. 재축. 그래서 개축은 고칠 개자를 써가지고 내가 고치기 위해서 해체를 하는 거고 재축은 다시 재자.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이전이었습니다. 이전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전은 보면은 자 이전은 보면 거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밑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네? 같은 대지일 텐데 같은 대지 밑줄. 같은 대지에서 거기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자 여기 이게 같은 대지입니다. 같은 대지. 근데 건물이 지금 나무 앞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 나무 뒤로 위치가 옮겨진 겁니다. 근데 이걸 옮길 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거 뭐였죠?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얘네들을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있는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이렇게 나오고 같은 대지인데 다른 대지 이렇게 바꿔내고 바꿔낼 게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전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거 건들지 않고 빡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깁니다. 안 되겠죠? 그럼 이전은 뭐죠 이거?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시험은 요 이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전에서. 그래서 보면은 요거 신축 한번 읽어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뭐든지 아무튼 늘어나면 증축.
그다음에 개축은 해체하고 새로 짓는 거, 재축은 멸실되고 새로 짓는 건데 일단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하로. 그다음에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행위가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건축인 거 됐고 그 밑에 대수선 나오죠. 자, 이것도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대수선이 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뭐 허가 받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즉 아무거나 고친다라고 그게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거 뭐였죠?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건물의 중요한 부분들 이런 주요 구조부를 여기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렇게 4가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다음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세대간이나 가구 간의 경계벽.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 즉 얘네들이 대수선의 대상이지 이거 말고는 대수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수선이라고 하고 외우는 거 뒤에 막 숫자도 나오고 이러는데 요거 나중에 구분해가지고 제가 외울 겁니다. 일단은 대수선은 이러한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리모델링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택법의 리모델링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일단 됐고 도로는 제가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13번, 14번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380페이지 보시면은 17번에 고층 건축물 등 나오죠? 자, 요거 보면은 고층 건축물이란 거기 밑줄 층수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는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0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120. 그래서 그 밑에 초고층 건축물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 하면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또는이라는 거. 그 밑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실내 건축 뭐 이런 거 됐고 부속 건축 구조물 이런 거 됐고 쭉쭉쭉 넘어가서 382페이지 23번에 보면은 23번에 발코니라는 게 나오죠. 발코니. 보면은 자,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거, 그게 발코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그게 정식 명칭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발코니랑 베란다는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 그게 원래는 발코니.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지 베란다 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베란다라고 하면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베란다는 뭐냐면 요 그림에는 잘 표시가 안 되니까 제가 한번 그려보면은 자 원룸 같은 데 가보면 3층까지는 이렇게 짓고 4층부터는 살짝 들어가서 짓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높이 제한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겁니다. 높이 제한 때문에. 그러면 3층의 바닥 면적이 4층의 바닥 면적보다 더 넓습니까?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란다. 이렇게 아래층과 위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 발코니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지금 읽어보신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모양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에 부가적으로 덧대서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발코니. 그 다음에 베란다라는 건 여기 3층과 4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공간 생기는 거, 여기를 베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한옥 이런 거 됐고, 다중이용 건축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건축법의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아까 건축물이 뭐였습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내지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축물이긴 한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씩. 첫 번째가 지정문화재나 어디 갔지?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남대문, 동대문 그런 거 건물입니까? 네,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건물인데, 얘네는 문화재니까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는 거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이랑 거기 있는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운전 보안 시설. 뭐 철도 들어오면 신호 주고 하는 데 있죠. 선로 위치 바꾸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얘네는 선로, 부지 위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대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이라고 해서, 그 서울역 같은 데 가봐도 플랫폼이 한 열 몇 개 되죠. 그러면 1번 플랫폼 쪽으로 올라갔으면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위에 고가도로 같이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육교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랫폼. 플랫폼도 건물입니까? 여기 보시면 지붕 있죠? 기둥 있죠? 네, 건물입니다. 플랫폼도 건물이다. 근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선로 위에 설치하니까. 그 다음에 해당 철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 시설 이런 것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도로 위에 있으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얘네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동이 쉽다라는 건 땅에 정착이 되면 안 됩니다. 땅에 정착이 되면 안 되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 조작실. 얘네도 보면은 지붕 있고 벽 있고 하니까 건물이다라는 거죠. 대신 얘네는 하천 위에 있으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지 위에 지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도 건물은 맞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들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면은 첫 번째 거기 그림의 옆에 보면은 기역의 도시지역 돼 있습니까? 거기 밑줄 도시지역.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밑줄. 세 번째 동 또는 읍 지역 밑줄. 요 세 군데.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 지역. 여기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면적 적용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전면적 적용 지역. 건축법을 다 적용하니까.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닙니다.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입니다. 저 산골짜기. 이런 데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인데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것만.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례 규정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기. 자, 지금까지 한 게 앞에 요겁니다. 적용 대상물 했고, 대지, 건물, 건축 설비. 그 다음에 적용 행위 건축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에 대수선이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세대간이나 가구간의 경계벽, 외벽, 마감 재료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은 용도 변경이 건축 허가 뒤에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떤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을 짓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죠. 건축 허가. 이게 나올 겁니다. 건축 허가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건축 허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